안녕하십니까. 로얄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의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ADHD의 4대 신경계의 증상과 질환의 관계는 첫째, 자율신경불균형의 증상으로 수면장애와 알러지, 비염, 천식, 소화장애, 변비가 있습니다. 둘째, 번영계 불균형의 증상으로 불안장애, 강박증, 우울증이 있습니다. 셋째, 전정신경 불균형의 증상으로 어지럼증, 균형감각 저하, 심한 멀미가 있습니다. 넷째, 운동감각 불균형 증상으로 감각, 감인, 운동신경 저하, 틱장애, 뚜렛 증후군이 있습니다. ADHD의 치료 방법으로 크게 약물치료와 행동치료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환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ADHD의 약물치료. ADHD에는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인다고 합니다.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과제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강화되면서 수행 능력이 좋아집니다. 주의 산만함, 과잉활동, 충동성이 감소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잘 따르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치료가 필요합니다. 놀이치료, 사회성 그룹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치료의 부작용. 약물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요법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째, 경미한 두통이 있고, 둘째, 식욕 감소로 살이 빠지고, 셋째, 금단 현상으로 증상이 악화됩니다. ADHD 치료 약물은 장기 투약을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중독되거나 내성이 생기지 않으며 머리가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뇌 발달에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ADHD 치료 약물의 부작용은 투약을 중단하면 바로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DHD 각성제의 부작용. 첫째,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10세부터 26세까지 16년간 연구한 결과 보통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ADHD이면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아이는 2.4cm 증가했고, ADHD이면서 약을 복용한 아이는 2.3cm 감소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아이와 복용한 아이의 편차는 4.7cm였습니다. 둘째, 약을 복용하면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욕 감퇴로 밥맛이 떨어져 살이 빠졌습니다. 셋째, 한번 복용하면 평생 동안 복용해야 했습니다. 약을 끊으면 금단 현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4가지 의약품이 모두 다 마약류라고 합니다. 첫째,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는 ADHD 증상이 없는 사람은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나비약,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 억제제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셋째, 파스 같아 보이지만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는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암 환자 등 극심한 고통에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수면제로 많이 알려진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단기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ADHD 약품은 마약 성분을 가진 위험한 약물로 각종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약물 치료 시의 주의점 1. 약의 이득과 부작용을 가늠하여 선택합니다. 첫째, 나이를 고려합니다. 6세 미만은 행동치료합니다. 그 이상은 약물치료와 행동치료의 선택을 이득과 부작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중증도에 따라 선택합니다. 심할 때만 약물치료를 권합니다. 셋째, 동반질환을 주의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효과와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가늠하여 선택합니다. 이 부모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는 별나지만 나에겐 별같은 아이다. 너 안에 있는 잠재력, 즉 가능성을 기대한다. 행동장애로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도와주자는 뜻으로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ADHD 치료 목적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열 스토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을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